네, 우리 5교시 시작할까요? 교재 67쪽. 67쪽 가운데 동그라미 4번까지 있고요. 4번하고 5번 비교하면서 오후 수업 해볼게요. 자, 4번에서는 원트를 O형식으로 사용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너가 turn off, 끄기를 원한다. 여기가 뼈대였다면 5번에서는 radio가 목적어 자리에 왔어요. 라디오 입장에서는 꺼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투부정사 자리에다가 to be pp를 사용하는데 그 to be pp에서 앞에 있는 to be가 지워지고 pp 형태만 남게 돼요. 그러면 우리 5번 문장 괄호의 거 무시하고 읽어볼게요. 시작. 네, I want the radio turned off. 이런 형태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사실 get이라는 동사 준사역으로 따로 뽑아서 배우지만 사실은 따로 뽑을 거 없이 행위 유발 동사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뽑는 이유는 그 아이의 의미나 쓰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뽑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allow 조금 묶어드렸는데 사명식으로 사용한 allow는 생활 용어예요. 여자친구랑 남자친구가 산을 가는데 여자친구의 신발끈이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나요? 야, 묶어. 이러세요? 내가 해줄게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allow me 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시면 나를 허락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내가 해줄게를 allow me 이렇게 사명식도 괜찮고요. 사형식으로도 씁니다. 사형식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 예전 시험에 4형식과 5형식 묶여서 나온 적이 있는데 allowed her son, 아들에게 an ice cream, 이렇게 4형식 썼어요. 그리고 거기 연결해서 바로 5형식으로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밑에 있는 5형식 문장 읽어볼게요. 시작. her son이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ride a motorcycle에서 to 부정사 이렇게 쓴 거. 자,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allow를 보면 뒤에 to 부정사 또는 뒤에 to 부정사를 보면 앞에 allow 짝꿍 잘 썼구나 이런 거 확인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뒤에는 앞에 나왔던 정리예요. convince, 4형식, 5형식. convince 뒤에 짝꿍 뭐였죠? 잘했어요. 그냥 오버하지 말고 A of B. remind는요. remind 마찬가지로 A of B도 괜찮고 5형식도 괜찮고 68페이지 봐요. 68페이지에는 판단 동사라고 묶었는데 얘네들은 굳이 따로 안 외워도 괜찮아. 하지만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판단 동사는 그렇다고 생각하다, 그렇다고 판단하다, 뭐 견해를 표현하는 건데 얘도 이제 5형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목적격 보호 앞에 to be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해석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consider가 뭐 여기다가 판단하다 그 정도의 의미 차이는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네모칸에 있는 단어들을 그렇게 쓰는구나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까요? 시작. I found this book to be interesting. 네, to be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럼 수동태 모형도 한번 볼게요. 주어 자리에 this book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this book was found. 뒤에 바로 interesting 있어도 괜찮지만 to be interesting 있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게 됐을 때 이게 뭐야 나 처음 봐 라고 하지 마시고 얼른 능동의 모양으로 봐서 판단하다구나 여기다 판단하다니까 뒤에 to be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한번 볼까요? 4번 시작. 네, I thought him to be innocent. to be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그 사람이 무고하다고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밑에 인식의 내용 그거는 틀리게 나온 거는 없어요. 근데 보시면 I don't know to swim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I don't know how to swim 했을 때 의문사 how 뒤에 to 부정사 사용한 거 어떻게 수영하는지 또는 수영하는 방법 여기도 여러분이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 동사라는 거는 이미 앞뒤에서 많이 나왔던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고 69페이지 넘어갈게요. 69페이지 목적격 보호 자리에 as가 필요한 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수동태에 가면 또 표로 쫙 만들어서 수동태 모양 다 드리긴 또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중요해.
다 중요하대. 네, 맞아요. 지금 우리 하는 동사가 사실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뼈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는 as가 전치사가 아니라 그랬죠.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목적격 보호 앞에 그냥 있는 거. 그러면 수동태가 되었어도 BPP 뒤에 그냥 as 쓰고 목적격 보호였던 게 주격 보호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보시면 consider 있는데 우리 아까 consider 했죠. consider의 목적격 보호의 모양은 몇 개? 3개. 고마워요. 그냥 목적격 보호 단어 써도 괜찮고 앞에 as가 있어도 되고 to be가 있어도 되고 다 괜찮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밑에 regard가 있어요. regard가 있으면 항상 목적격 보호 앞에 as. 네,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 그 밑에는 짝을 잘 맞춰야 돼요. 어떻게? think of A as B. think of A as B. 왜냐면 think 자체가 그냥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뜻이 좀 달라. think of A as B. A를 비로 여기다. A를 비로 간주하다의 뜻일 때는 뭐라고요? think of A as B가 되겠습니다. 넉넉히 있으면 어떡해. 자, 그러면 A를 B로 여기다. 얘가 수동태가 되면 주어 자리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A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렇게 덩어리니까 거긴 손대지 마시고 얘가 주어로 나갈 거고, 동사가 어떻게 돼요? be thought. 그렇죠. of까지 같이 가야 돼요. be thought of를 전부 다 BPP 자리에 넣어주시고 be thought of 뒤에 뭐가 내려온다? as B. 네. 이 모양 틀리기 시험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동사 부분 어떻게? be thought of as B.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see, view, look at, look upon 전부 다 A as B를 쓰면 아, 그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가서 refer to 볼게요. refer to. refer to만 있으면 말하다, 언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refer to A as B. refer to A as B라면 A를 B라고 말하다. 그래서 A를 B라고 일컫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speak도 원래는 자동사지만 speak of A as B 형태를 취하면 A를 B라고 말하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여도 맞아요 라고 알아보시면 되고, 역시나 전부 다 기출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define 정의하다. 그러면 define A as B, A를 B라고 정의하다 하면 되고요. treat은 다루다, 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하다, 여기다, 다루다. 그래서 상대방을 대하는 거. recognize, 알아보다, 인지하다. describe, 묘사하다. imagine, 상상하다. 또 전부 다 목적어를 목적부어라고 할 때 as를 사용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1번, as 뒤에 형용사를 쓰는 게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동그라미 1번, he described. 읽어볼게요. 시작. 네, as 뒤에 형용사가 있지만 이건 전치사 as가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작. 그것을 끝난 상태로라고 해서 끝난이라는 수동 형용사 done, 이것도 맞는 겁니다. as가 있는데 왜 그렇죠? 이거 상관없어요. 얘는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는 아이입니다. 두 번째, as 뒤에 명사가 있는 거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시작. described, 묘사했어요. 설명했어요. 그녀를 현명한 여인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녀를 현명한 여인으로. 자, 근데 이게 진도가 나가면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해요. 이거. 얘는 뭐예요? so형, 어명,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아,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요때 나오는 as는 뭐 하는 as예요? 부사. 다시, 얘는 뭐라고요? 부사예요. 부사면, 자, 함께 들어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가 나왔어요. 언더 소유격 나오면, 나 혼자 공부했었다. 언더 소유격이 나오면 쭉 나오면 어디까지? 명사까지 가는 거잖아요.
기억났어요? 다시. 언더 소유격이 나오면 명사까지 가는 게 하나의 말 덩어리를 이루어요. 그럼 명사 수식하는 I는 형용사잖아요.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쓰겠죠. 형용사 또 쓰고 싶어요. 어디다 써요? 여기다 써도 돼요. 괜찮아요. 또 쓰고 싶어요. 여기 또 써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형용사를 수식하는 I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예쁜 소녀. 예쁜 소녀. pretty girl. 엄청 예쁜 소녀, 되게 예쁜 소녀. very pretty girl. 1도 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여기 쓰는데 형용사 수식하고 싶을 때 부사도 여기라고요. 원래는 여기인데 위치를 바꾸는 아이가 있어요. 요 4가지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 요 4가지는 왜 따로 배우냐면 보통 부사는 여기가 왔거든요. 근데 얘들은 나 못 참겠어 이런 애들이에요. 얘네 별명이 대표 부사라고 불러요. 대표. 나 앞으로 나갈래 이렇게. 그래서 이 한정사보다 원래는 뒤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 있고 앞으로 튀어나가요. 하지만 혼자 튀어나가지 않고요. 부사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쵸, 뒤에 형용사. 그래서 자기가 수식하는 형용사를 데리고 한정사보다 앞으로 튀어나가요. 그게 바로 so 형어명, as 형어명, ha, so, to, as 이렇게 4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as는 왜 쓰였다? 부사. 이거 수식하려고 쓰인 거예요. 굉장히 그래, 아주 그래 인 거고 지금 나온 여기 as는 얘랑은 1도 상관없는 as. 왜냐하면 이게 진도가 나가다 보면 as가 전치사라는 거 이제 아신단 말이에요. 그냥 기본으로. 그럼 전치사는 뭐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돼. 그러면 수식하는 애를 여기다 넣나요? 아니, 여기다 그냥 넣는 거 맞아요. 얘랑 얘도 상관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뒤에 한정사를 쓴다면 여기에 한정사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쓰는 거지 얘처럼 바꾸는 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2개가 상관없는 거, 얘도 상관없는 거, 얘는 그냥 목적격 보어, 명사든 형용사든 목적격 보어 있는데 그 앞에다 그냥 써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as가 쌓여가면서 문장에서 이 as 맞아? 이렇게 써도 되니?를 물어보는 문제도 종종 나오고 그건 뒤에 쌓여갈수록 계속 정리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as a clever woman에서 as clever, 운문 이런 거 아닙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여기는 그런 원칙 적용되는 거 아니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읽어볼까요? 시작. I consider him as a coward. 됐죠? 그래서 그 밑에는 consider일 때랑 regard일 때 모양을 정리해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뒤에 consider가 3형식일 때랑 5형식일 때랑 너무 많이 해서 지겹다 맞죠? 네, consider는 뒤에 모양이 3가지 중에 하나 다 되면 되는 거고 regard는 반드시 as 이렇게 정리하시면 거기 있는 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어 자리에 for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따로 독립되어야 되는데 지금 교재가 수정 전에는 지금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거의 하나 외우면 돼요. Take it for granted. Take it for granted. 이렇게 그냥 하나만 외우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 grant가 뭔지 알아요? grant? 우리 약간 안 읽은 것 중에 4형식 동사는 우리가 안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가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grant라는 아이가 있어요. grant가 그럼 뭘까요? 4형식에서 이미 다 끝났는데요. 4형식은 무슨 동사? 그쵸? 그럼 grant가 뭘까? 주다. 끝.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주다, 얻게 해주다 이런 말인데 take는 받아들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얻어진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grant는 원래 동사잖아요. 동사인데 PP를 만들면 형용사야. 아니 그런데 전치사 뒤에 형용사? 네, 그냥 얘는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수거예요. 그래서 take it for granted. 이 자리에 다른 내용 바꾸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 take it for granted. 그래서 take A for granted 있죠. 그 표현은 반드시 알아두실 것. 밑에 2개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1번에는 take A for granted. 여기에서
for 전치사인데 왜 pp만 썼어요? 네, 그렇게 써요. 이렇게. 71페이지. 71페이지 혼동하기 쉬운 동사, 이거 다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볍게 보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자세히 보시는 걸로 할게요. 자, affect랑 effect 뜻으로 구별하자 그랬죠. 두 개 다 뭐라서? 타동사라서.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affect는 뭐랑 똑같아요? influence. 두 개 다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effect는 e부에서 bring이고요. bring. 그리고 명사 자리다 라고 하면 뭐 쓸까요? 명사 자리는 그냥 effec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예문 7번 볼까요? 원인과 결과에서 명사는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원인과 결과가 영어로 뭐라고 한다? cause and effect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명사 자리 빵꾸야, 그럼 그냥 effect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리고 위에 것들은 보면서 affecting과 effecting과 구별하시는데 우리는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3번. This new law, 이 새로운 법안을 뭐뭐 할 거야. business, 사업에 했을 때, 자, 새 법이 사업을 가지고 올까요? 사업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영향을 미치다. 그러니까 influence가 될 거예요. 그러면 4번 볼까요? This medicine, 이 약은 will 해주시고 your stomach, 너의 위장을 가지고 올까요? 그죠? 위장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영향을 주다니까 뭐가 와야 돼요? affect가 돼야 되겠죠. 그 밑에 I'm sure, 나는 확신해 this movement, 이 운동이 will 띠리링 a reform, reform은 개혁, 변혁이란 말이거든요. 개혁에 영향을 미칠 거다, 개혁을 가져올 거다? 그죠, 가져올 거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서 하셔야 되고, 가끔 보면 영향을 끼치다랑 초래하다랑 구분이 안 돼요 하시는데 오시면 제가 이렇게 딱밤 한 대 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borrow하고 lend가 나왔는데 얘도 뜻으로 구별하시는 거죠. 모양과 같이 연결해서 borrow는 모양이 굽실굽실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이거. lend는 위에서 아래로 쭉쭉 뻗어 있어요. 그래, 빌려줄게.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구별하시는 겁니다. rent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rent는 참고입니다. 넘어가서 다른 거는 괜찮으실 텐데 5번 볼까요? 5번. 1, 2, 3, 4번 이게 넘어간 건 집에 가서 보세요. 예문 만드느라, 예문을 좀 길게 하느라 많이 넣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성의를 생각해서 한 번씩 읽어주시고. 자, 5번 한번 볼게요. He expected Tom to 띠리링 him some money 라고 돼 있어요. 자, he expected, expect는 오형식 행위 유발 동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상했어가 주어랑 동사고, 뭘 예상했냐면 탐이 him이니까 사형식이죠. him, 그 사람에게 some money, 약간의 돈을 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borrow냐 lend냐에서 실수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자, 이거는 문맥을 잘 따져봐야 돼요. 자, 그 사람이 기대를 했어. 탐이 자기한테 돈을 빌려주겠지예요? 아니면 탐이 돈을 빌려가겠지예요? 자, 그 사람은 예상했어. 톰이 그에게 돈을 빌려줄 거라고 아니면 빌려갈 거라고? 자, 톰이 와서 빌려주십시오 할 거예요? 아니면 야, 돈 빌려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를 파악을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탐 해놓고 만약에 borrow 쓰죠. 그러니까 즉 목적어랑 목적보의 관계를 보라는 얘기죠. 주어는 주어랑 동사의 관계를 보는 거고, 오형식이니까 목적어랑 목적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하고 borrow냐 탐하고 lend냐를 보라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만약에 탐하고 borrow의 관계라면 어때요? 탐이 와서 야, 저기요, 돈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라고 이놈아 라는 뜻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Tom to borrow는 탐이라는 사람이 와서 저기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황이야? 너 나한테 와서 돈 빌려라 이거잖아요. 안 되죠? 그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lend죠. 탐이 자기 자신에게 빌려줄 거라고, 탐의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입장이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lend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는 지금 주어와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목적격 보어기 때문에 뭐와의 관계를 봐야 된다? 네, 목적어와의 관계를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약간 아리송하신 듯. 목적어는 목적보어와의 관계, 주어는 동사와의 관계. 괜찮아? 네.
세 번째. 자, 요거는 발음 기준으로 했었죠? 거짓말하다는 어떻게 바뀌어요? 거짓말하다? lie, lied, lied. 솔직하게 단어 변형은. 자, 이게 거짓말하다 말고 또 다른 뜻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몇 형식? 2형식. 그래요. 그럼 동사 변화 어떡하죠? 뒤에가 이렇게 어물쩡? lie, lay, lain. lie, lay, lain은 자동사. 맞아요? 3형식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면 lay, laid, laid. 일 때, 자, 자동사일 때 과거 시제 하고 타동사일 때 현재 시제하고 모양이 똑같이 lay잖아요. lay. 그러니까 수일치까지 따져보면서 목적어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잘 판단하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시작. She lay on the bed. 어머, lay 타동사잖아. lay 타동사잖아. 아니에요 라고 고개를 열심히 흔들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째려보면 어쩌라는 거예요. 네, she 다음에 lay라는 거 있어요. 그럼 이거 뭐다? 그쵸, 자동사의 과거 시제다. 그러니까 맞는 문장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저를 어쩌세요 왜 저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니면 아니에요 표현을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시작. The book is laid. 놓여 있다. 수동태죠. 괜찮아요? 맞아요. 왜냐면 lay, laid, laid를 가지고 수동태 만드는 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괜찮은 거죠. 자,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hands lay eggs. 목적어가 있으니까 lay가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살짝 수나 시제 같은 것도 보셔야 돼요. 자, 닭이 알라는 거는 늘 그런 거니까 진리잖아요. 됐고, 네, 밑에 것도 그냥 쭉쭉쭉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야 돼요. 네 번째. 여기는 rise, raise, rose 뭐 그것들 하는 건데 일단 발음을 기준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자동사면 발음이 어떻다? 해봐요. 발음. 자동사 발음. 네, 방금 했잖아. 30초 지났을까? 35초? 40초 지났을까? 자, 해봐요. 시작. rise, rose, risen. 다시 해볼게요. rise, rose, risen. 네, 그럼 얘는 자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뜻은 두 번째 문제예요. 타동사면 raise, raised, raise. 어떻게? raise, raised, raised. 네, 그렇게 되고 뭐 arise나 arose로 바뀌어서 즉 앞에 a가 붙어도 상관없어요. 변형하는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sun rises in the east. 항상 그런 거니까 현재 시제 진리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They rose from the table. 갑자기 장미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자동사 과거 시제.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3번 같은 형태가 우리 시험에 나와요. The river has risen 에서 이거 PP 이상하잖아.가 아니죠. PP가 들어가도 맞아요. 왜 맞아요? 현재 완료니까 have PP 쓰는 건데 수동이라서 쓴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6번 볼까요? 6번. We are raising money. raise가 맞아요. 왜 raise가 맞죠? 목적어 money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예문도 여러분이 보시고 5번에서 sit 그렇죠? sit, seated. 그래서 자동사랑 타동사 역시 발음으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주어 자신이 앉다라고 해서 이것도 약간 옛날 스타일인데 제기대명사 때문에 헷갈릴까봐 그래요. 제기대명사 때문에. 자, 제기대명사는 문장의 주요 성분일 수도 있고 주요 성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앉았다라는 표현을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e sat on the chair. sat 자동사니까 이거 괜찮아. 그쵸? 자,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시작. He seated himself on the chair. 맞을까요? 틀릴까요? 주어랑 똑같은 목적어 자리에 제기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앉혔다. 자기가 앉았다. 괜찮은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수동태로 바꾸면 3번도 가능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He was seated on the chair. himself가 주어 자리에 오니까 he was seated 이렇게 주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6번에서 thank는 고맙습니다, appreciate도 고맙습니다인데 appreciate은 고맙습니다도 있고 무슨 뜻도 있을까요? 진가를 알다, 참된 가치를 알다라는 뜻도 있어요. 참된 가치를 알다. 괜찮아요. 그러면 I appreciate the present에서 선물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안다. 그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에서 말하다. 자, 말하다 몇 번 했었으니까 speak은 항상 자동사, talk도 항상 자동사, say는 항상 삼형식. 그죠? tell은 tell, tell a story, tell a joke, tell a lie, tell the truth 다 괜찮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될까요? 우리 아까 want 대절 돼요, 안 돼요? 안 됐죠? 마찬가지로 tell 대절 안 돼요. 그럼 tell 대절 쓰고 싶으면 뭘 써야 될까요? 생각해봐. 자, 대절을 쓴다는 거는 목적어 삼형식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뭘 쓰면 돼요? say를 쓰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괜찮아요? tell 대절 안 돼. 그럼 어떻게? say 대절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ell은 사형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A에게 B를, 이게 기본 틀이죠. A, B 기본 틀인데 B에 관하여라는 의미에서 여기다가 of를 써도 괜찮고 about을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 삼형식이 되지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써도 괜찮다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형식인데 직접 목적 앞에다가 of나 about을 써도 괜찮다. 그 말은 여기에 명사나 ing 쓰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괜찮다. 그것에 관하여 말을 하다. 그리고 요거 없는 상태에서 대절 쓸 수 있을까요? 대절? 대절? 괜찮아요. tell 뒤에 바로 대절 쓰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쓰는 거 괜찮아.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 쓰는 것도 되지만 여기에 명사절을 그냥 쓰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tell이 우리 아까 행위 유발 동사 중에서 tell 나왔던 거 기억해요? 그때는 말하다 보다는 뭐에 가깝다? force, compel, order. 공허한 눈빛 보내지 마시고 tell, force, order가 있었으면 그건 뭐였어요? 네, 지시하다, 명령하다 이 뜻이죠. 그럼 tell 쓰고 목적어 쓰고 투부정사 쓴 이렇게 오형식의 형태도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뜻이 뭐다? 말하다의 뜻일 때만 이 범주에 있는 거고 그 외의 뜻이면 다른 뜻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tell의 무슨 뜻? 구별하다. 그쵸? 그럼 tell A from B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면 그것도 의미가 다를 때는 지금처럼 그 경계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형식을 보시면서 아, 이런 형식이니까 이렇게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예문 보시면서 뒤에 목적어의 형태가 어떻게 왔는가를 잘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75페이지. 자, 75페이지에는 뭐뭐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라고 해서 take, 기억하시죠? 저번에 했던 과거 시제는 took, 미래는 will take 이렇게 해서 목적어를 사용하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삼형식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하죠? 삼형식 시간만 씁니다. 시간. 사형식으로 쓸 때는 사람 쓰고 시간 쓰는 거예요. 무반응을 하시면 걱정되잖아. takes 뭐 쓴다고요? 시간. 그럼 사람 표현은 어떻게 해요? 아, 알아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거죠? for 뒤에 사람 쓰고 to 부정사 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 쓰고 시간 쓴 다음에 to 부정사 하기 위하여. 괜찮아요? 그렇구나. 다 알아서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 형태 잘 확인하셔야 되고, 그러면 과거 괜찮을 거고, 동그라미 3번 볼까요? 동그라미 3번. How long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앞에 how long 돼 있죠. how long. how long은 원래는 tak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어디 있어요? 주어. it. 그죠? 비인칭 주어 it이 있고요. 동사가 will take. 미래 시제. 얼마나 걸릴까? 뭐 하기 위해서? get to 명사 도착하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Korean Embassy, 한국 대사관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등 의문문의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난이도가 올라가면 자 지금 얘는 이 자체의 의문문이 맞나 틀리나를 물어본 거잖아요. 나중에는 다른 문장 속 안에 얘가 들어갈 거예요. 다른 문장 속 안에.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 얘는 그냥 의문문으로서 제시가 됐죠. 의문문이니까 앞으로 뭐가 튀어나갔어요? 의문사 튀어나가고 조동사가 있는 문장이니까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고 주어 뒤에 동사원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접주동 마치 평서문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때는 자 그럴 때는 여러분 눈이 빨개졌어 몇 명이. 자 시작하는 말은 똑같이 how long은 똑같이 쓰는 거예요. how long. 그리고서 속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it will take의 모양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얘가 문장 속 안에 들어가면 모양이 바뀐다.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되셨고 나머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우리 77페이지 문제를 볼 건데요. 자, 이것도 아직 오타가 수정이 안 되는데 이거 마무리 기출문제 아니고 여기 앞부분에 있는 문제들은 핵심 포인트 정리 문제고 뒤에 있는 게 기출 문제인데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약간 길이 조정을 한 그런 기출 문제들이에요. 자, 다 풀 건 아니고 몇 개 같이 풀고 나머지 여러분이 집에 해서 해오시면 또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시험에 이런 식인데 얘보다 문장이 조금 더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1번 보면 그는 그의 셔츠를 교환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아직은 좀 해석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영작으로 내드린 건데 영어로 된 문장 한번 볼까요? 시작.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보는 순간 첫 번째 헤드의 밑줄을 먼저 그으시는 거예요. 헤드가 가지다인가요? 먹다인가요? 시간을 보내다인가요? 아니죠. 무슨 동사죠? 여기서 have는? 그렇죠. 사역동사. 그러면 얼른 뭐 봐야 돼요? 목적격 보호를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목적어와의 관계. 셔츠는 교환? 그렇죠. 그러니까 PP. 그래서 헤드랑 exchange의 관계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문장이 짧지만 실제는 수식하는 말들이 들어가서 길어질 거고 어디가 포인트인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 뭐가 포인트다? 헤드를 보시고 그거에 맞는 목적격 보호를 찾는 게 포인트다. 그런 식으로 짝꿍 보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영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자, 이것도 일부러 이렇게 냈는데 페인트라는 건 앞에서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나는 칠했어잖아요. 뭐를 어떻게? 애기 방을 핑크색으로 목적어를 목적보어로 괜찮죠? 그래서 얘도 두 번째 문제도 오형식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핑크색의라는 pink라는 형용사를 목적격 보어로 사용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배우지 않은 단어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살짝 적용해 보시고 나머지 보기들까지 같이 챙겨서 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영어로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는 뭐가 포인트겠어요? 그렇죠. 과거로 표현된 kept, 원래는 keep이죠. keep이니까 뒤에 from이 있나 없나 봐야 되겠잖아요. 자, 계속해서 영어 연습하게 했으니까 keep 해주시고 걔랑 짝꿍은 지금 뭘 쓴 거예요? practicing이 온 거죠. practicing. 괜찮은 짝인가요? 잘못된 짝인가요? 끄덕끄덕, 그죠? 괜찮은 짝. 계속해서 훈련하게 했다니까 kept me practicing. 나로 하여금 계속 훈련하게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짝꿍이고 뒤에 살짝 for가 동안이라는 표현이잖아요. over가 있으면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n hour, 1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에 즉 1시간 넘게 연습하게 만들었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도 읽어볼까요? 시작. 얘는 뭐 물어본 거예요? 그죠? find, 과거 시제로 바뀌었죠? The audiences found his acting terrible. 목적어가
acting 목적격 보어가 terrible. 연기가 어떻다는 것을? 끔찍하다는 것을. 그 이제 심화 들어가면 audience is s부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은 질문이 없겠지만. 자, audience는 집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the audience라고만 해도 관중이란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죠. 근데 굳이 s를 붙인 거는 관중 집단이 여러 개일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큰 포인트는 아니니까 살짝 넘어가도 괜찮아요. 자, 5번 볼게요. 5번 영어로 읽어봅니다. 시작. 얘는 뭘 물어봤어요? 그죠? make인데 어떤 make? 네. 그러면 나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어줬어. me 해주시고 목적격 보어에 feel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feel 뒤에 feel이 몇 형식? 2형식으로 판단해서 feel like 명사처럼 느끼게. 괜찮아요? So feel like a hero. 이런 식으로 단어를 물고 길이가 쪽쪽쪽 늘어났을 때 각각의 포인트도 같이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6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는 뭘 물어봤어요? 그렇죠. So, see라는 지각동사. 트럭은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걸 다 본 게 아니라 도망가는 순간 한 장면을 보았어요. Driving away. 괜찮아요? Driving away의 모양을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 지금은 이제 주로 5형식이 맞지만 5형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치사와의 사용, 짝꿍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답안이나 뭐 해설 참고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앞에 걸 단어를 공부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쭉 풀어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기출문제 조금 보고 가려고 85페이지 볼게요. 85페이지. 그래서 여기에 제목을 제가 좀 다시 달아달라고 했거든요. 앞에 기출로 돼 있고 적용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문제가 기출 문제가 거의 똑같거나 약간 다른 문제들이에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문제가 나타났다. 불가능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일까요? 제가 지금 뭘 했죠? 일형식으로 얘를 해석한 거예요. 되나요? 자연스러워요? 뭔 말입니까? 그렇게 되죠? 맞아요? 문제가 나타났다. 불가능한 방식으로. 뭔 소리야? 말이 안 되죠? 그 1번은 틀린 문장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울까요? 너의 문제는 그쵸? 불가능해 보인다. 그게 맞으려면 impossibly가 아니라 impossible 형용사 보어를 써서 즉 appear 1형식도 맞고 2형식도 맞아요. 그런데 내용상 뭐가 자연스럽다? 2형식이 자연스러우니까 끝에 있는 부사를 뭐로 바꾸자? 형용사 보어로 바꿔주자라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your problem appeared impossible 이게 맞는 형태가 되겠어요. 시험에서 문장을 맞게 바꿔라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정도의 눈치가 있어야 맞다 틀리다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맞는 문장을 바꿔봅니다. 근데 못 바꾸는 문장도 있어요. 아예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자, 두 번째 거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거 보고 쫄 필요 1도 없어요. 왜? 쌤은 연어가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맞아요? 거짓말할 리 없어요. 그러면 뒤에 their eggs. 에그가 설마 부사겠어요? 미안해요. 너무 무시한 거죠? 명사잖아요. 에그는.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동사 써야 된다? 타동사죠. 타동사 발음해봐요. 어떻게 읽어요? lay, laid, laid. 이걸 활용해야 되니까 무조건 그냥 틀린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3번 또 빠르게 볼게요. 읽어봐봐요. 시작. 자, 읽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쵸? 해석 안 해도 틀리죠? 왜? 그렇죠. approach to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속도로 풀어야 된다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4번도 읽어볼게요. 시작. 자, 맞아요? 틀려요? 바로 틀리죠. 뭐 때문에 틀리죠? me 때문에. 그죠? explain 뒤에 me라는 목적어 바로 탈락. 이런 식으로 앞에 단어가 잘 외워져야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조금 감이 잡히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다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푸는 거는 집에서 해오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우리 또 못 만나잖아요. 앞에 있는 단어 차분하게 외워보시고 여기 있는 거 답이나 해설 참고하지 마시고 쭉쭉쭉쭉 풀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제. 우리 지금까지 뭐 공부했어요? 형식, 동사의 형식 했죠. 몇 시간 한 거지? 지난번에 6시간 했고 오늘 4시간 했나요? 한 10시간을 했던 거 같죠. 오, 어마어마하게 했네. 자, 그런데 그 동사가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수, 태, 시제 이것도 변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중에서 시제에 관해서 하는데 사실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끝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죠. 영어는 어떻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에다가 현재 완료 좋아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그래서 완료라고 하면 되고 또 진행. 좋아요. 머리 잘 썼어. 과거 진행, 미래 진행, 뭐 현재 진행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말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되고 또 언제는 이것도 되는데 언제는 이게 안 돼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과거, 현재, 미래는 다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제약 조건들 이때는 이것만 돼요 라거나 상황을 봐서 이게 앞에 있으니까 또는 이게 뒤에 있으니까 라고 판단하는 문제들 그리고 시제 일지 문제가 저는 사실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이게 맥락을 생각해야 돼서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기본부터 해서 시험에 나오는 암기 구문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91페이지 먼저 볼까요? 91페이지. 단순 시제라고 되는데 용어는 잘 몰라도 어떤 때 어떤 모양을 쓴다는데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는 다 구분하실 수 있죠. 진짜 어이없게 과거랑 PP랑 구별 못해서 틀리면 안 돼요. 진짜 어이없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불규칙 동사를 만약에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오면 따로 그 목록을 드릴 테니까 혹시 모르시거나 혹시 헷갈리시면 잘 챙기셔야 돼요. 별거 아니지만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자, 첫 번째 단순 시제 봅니다. 단순 시제. 사실 이거를 굳이 책을 보고 수업을 해야 될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과거와 현재의 차이는 뭐예요? 과거와 현재의 차이? 갑자기 왜 눈빛이 뻥해버리죠? 과거와 현재의 차이는 뭐죠? 과거는 현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현재랑 상관이 없어요. 현재는 현재의 일인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 시를 쓴 거는 지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과거의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렇죠. 현재 완료를 쓰는 거죠. 그렇죠? 영향을 미치고 있어라면 현재 완료예요. 근데 영향은 아닌데 그 순간에 그러고 있었잖아. 걔가 왔을 때 내가 요리를 하고 있었잖아 라고 한다면 느낌이 안 오시나요? 과거? 그 순간에 그러고 있었잖아요. 과거 진행이죠.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요리 중이었어 이런 거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진행 시제라는 거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중요한 거 동작이어야만 해요. 당연하겠지. 그러면 동작 말고 뭐가 있어서 굳이 동작이라는 말을 할까요? 아, 배 아파. 동작이에요? 아, 배 아파. 동작이에요? 그치, 상태예요. 자, 동작이라면 진행을 만들어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상태라면 진행을 만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말은 약간 차이가 난다? 나 지금 배가 아픈 중이야. 좀 어색하긴 하지만 뭔 말인지는 알겠지. 지금 아프다고. 그런데 영어에서는 거의 구별을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동작이라는 거는 움직인다는 거는 뭐가 가능해야 돼요? 그렇죠. 멈춤 이게 가능해야 돼요. 잠깐 멈춰봐
아파 이게 가능해야 돼요. 근데 배 아픈데 잠깐 멈춰봐 아프지 말아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태라는 거는 뭐가 안 된다? 진행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 동사 중에서 상태 표현은 진행이 안 된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가 동작을 표현하는 걸로 짠! 바꿔볼 수가 있어요. 의미가 살짝 달라지면서 그럴 때는 동작이라면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의미 바꿈까지도 여러분 챙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자, 그럼 일단 하나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동작은 진행으로 만들지만 상태는 진행으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러면 자, 진행과 현재 완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진행이 뭐라 그랬죠? 그 순간에 그러는 거라 그랬죠. 그럼 현재 진행은 뭐예요? 현재 진행? 지금 이 순간에. 과거 진행은요? 과거의 그 순간에. 그러면 현재 완료와 진행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완료와 진행과의 관계. 자, 요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맞아요? 동작은 진행으로 표현해서 내가 그러고 있는 중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아프다 그랬잖아요. 아파! 뭐라 그래요? 나 아파! sick 한 단어로 끝내주려고 문장으로 I'm sick. 근데 사실은 이렇게만 I'm sick of 삐리리에서 삐리리가 지긋지게 라고 많이 쓰긴 하지만 자, 일단 상태 표현 문법적으로 틀린 거 없어요. I'm sick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 아프다가 된다 안 된다 진행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미를 표현하고 싶으면 그때 사용하는 게 현재 완료예요. 상태를 표현할 때는. 일단 모양 만들어 보세요. 현재 완료라는 거는 have pp를 갖다 만드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으니까 have been의 형태가 되겠죠. I have been sick. 혹시나 왜 have been입니까? 모르시는 분은 이따가 찾아오셔야 돼요. 이것까지 우리 수업 시간에 말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모르면 남들은 아는데 나만 모르나 하지 마시고 찾아오세요. 그럼 표 만드는 거 드릴게요. 그러면 I have been sick. 비동사를 가지고 have pp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다?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아까도 아팠는데 지금도 계속 아프고 있거든. 이런 강조의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태는 현재 완료를 가지고 진행의 의미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과거랑 현재 완료에서 과거는 더 이상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재 완료는 상관이 있어. 그래서 나타나는 차이점. 자, 우리 아까 결혼한 얘기 했었잖아요. 결혼한 얘기.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현재예요. 과거는 요때 한 시점에 발생하고 딱 끝나버린 일이에요. 끝나버렸어. 그러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100만 년 전의 일이면 어떻게 해요? 100만 년 전의 일? 뭔 상관이야. 그냥 동사에다가 ed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왜 했냐? 100만 년 전의 일이니까 had pp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과거의 한 사건을 기준으로 요거보다 예전의 구간에 있었어 또는 그때부터 요 한 구간에 있었어 라고 할 때는 요게 있어야 돼. 요 기준보다 전을 얘기할 때만 had pp라는 뭐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라는 모양을 쓰는 거예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요 점이 없잖아요. 요 시제 사용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때는 그냥 과거 시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년 전이라도 요걸로 쓰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때 발생한 사건 요거를 pp의 모양 have 뒤에 pp 할 때 여기다 쓰는 거예요. pp를. 그게 여기까지 오는 게 바로 현재 완료인 have pp 모양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have pp는 요때 발생한 게 지금 막 끝났어. 근데 그냥 과거 시제로 끝났어 그러면 끝났어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현재 완료로 끝났으면 좀 전에 이런 느낌이 좀 더 살아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막 끝났어 할 수도 있고 계속 되어오고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 문장 5형식 배웠잖아요. 그건 까먹어서 안 되나? 우리 학원의 존재를 알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 학원의 존재를 까먹진 않겠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았어. 상대방을 알았어. 어떤 진리를 알았어. 알았으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뇌에 문제가 없는 한 쭉 앞으로 알겠죠. 이걸 계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발생한 건 앞으로 쭉 갈 거야.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때 경험한 건데 와우
그 경험 대박. 그래서 그 경험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때도 현재 완료 써서 뭐 Have you ever been to Europe? 이런 거 있잖아요. 해본 적 있니? 이라고 해서 경험을 강조하는 걸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갑을 잃어버렸네 인데 과거 시제로 잃어버렸다는 거 나 그냥 과거에 잃어버린 적 있다 해서 끝나지만 현재 완료로 지갑을 잃어버렸네라는 거는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 그래서 내가 지금 지갑이 없어 라고 해서 현재의 결과를 표현하기도 해요. 지금 말이 너무 빨라? 괜찮아. 중요한 건 구간을 만든다라고 하세요. 이따가 책으로 한 번 더 정리할 건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뭐를 만들어요? 구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느냐, 만약에 과거의 한 시점을 얘기를 해요. 과거의 한 시점. 그때는 그냥 과거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한 시점이 아니라 구간, 즉 그 이후로 뭐뭐 동안에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면 얘는 현재 완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하나 걸리는 거고, 벌써 50분이네요. 대과거랑 과거를 쉬는 시간을 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